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쳐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목동 2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목동 1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고요. 오늘은 이제 2단지, 그 다음에 이제 3단지도 이제 바로, 만들어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자, 1, 2, 3단지는 예, 용도 지역은 이제 2종에서 3종으로 이제 종 한원을 한 단지이기 때문에, 어, 얼추 뭐 정비 계획은 이제 얼추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평형 구성이 이제 종전 평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일반 분양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26평 같은 경우는 이제 20억 9천만 원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36평이 한 24억, 25억대 정도 올라와 있다. 그리고 44평이 28억, 28억 5천 이 정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이제 1640세대고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28.6평입니다. 1단지가 얼마였냐면 1단지가 이제 26.2평이란 말이에요. 1단지 같은 경우 이제 평형 구성이 20평부터 이제 57평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2단지는 여기 보시면 26평부터 56평까지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평수의 대지 지분이 이제 지금 26평이 18.08이고 1단지의 20평의 대지 지분이 14.68이다. 그리고 1단지 57평의 대지 지분이 한 43평 되는데 2단지 56평이 뭐 42.3이니까 큰 평수들은 이제 대지 지분은 비슷하다.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26평은 이제 18평, 그다음에 20평은 20평, 14평, 14.68 뭐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형 평형이 있는 20평이 있는 1단지가 세대당 평균 내지 지분이 작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비구역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토지 이용 계획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요 반대 이쪽에는 뭐 학원가하고 이제 양쪽으로 이제 학교들이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애들 뭐 학교 가거나 이제 학원 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죠. 여기도 이제 3월 27일 날 이제 공람이 시작됐어요. 4월 28일까지 공람이고, 2종에서 이제 3종으로 이제 종 상향이 됐고, 기반 시설 기부 체납 비율은 이제 8.7%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공원이 이제 6.4%, 도로가 한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용적률을 보게 되면 이제 3종이니까 이제 300%로 재건축을 하고, 재건축 층수는 49층이다. 뭐 1단지랑 똑같고, 그래서 신축 세대수는 3,415세대고 임대가 446세대, 13% 정도 되고 토지 등수 일반 분양 세대수가 1,329세대 굉장히 많죠. 일반 분양 비율이 한 81% 정도 됩니다. 재건축에서 이렇게 81% 나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4호 초과 60 이하가 이제 810세대, 그다음에 60 초과 이제 8호 이하가 1251세대, 그다음에 8호 초과가 1354세대로 돼 있다. 종전의 토지 등 소유자가 1640세대니까 결국 대부분은 이제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거고 거기서 25평 소유자, 그러니까 360세대 정도를 이제 빼게 되면 한 1300세대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5평 소유자의 일부도 바로 초과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30평부터 54평까지가 1270세대니까 대략 84세대 정도가 이제 25평 소유자한테 들어가니까 최대한 25평을 이제 매수한다 그러면 층 좋은 거 로얄층 남양의 로얄층을 매수를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 비율은 이제 6.9%고요. 얼추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기준 용적률 210, 허용 230, 상한 250, 그다음에 법적 상한 300 이렇게 갖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이제 1.47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정 비례율은 102.28%입니다. 수입이 5조 거의 6조 되고 지출이 2조 1953억,
종전자산이 3조 7,167억 정도 된다. 평당 공사비는 800만 원으로 추정을 했고, 여기 공사비가 총 사업비의 한 82% 정도 차지하더라. 근데 이게 좀 달라졌죠, 사업비가. 1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평당 800인데 공사비가 총 사업비의 74% 정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2단지 같은 경우는 82%니까 기타 사업비 비중이 1단지에 비해서는 이제 적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합원 분양가, 여기 이제 114라고 되어 있는 게 34평이고, 평당 4,730만 원 해서 분양가가 16억 4천 정도 됩니다. 1단지는 얼마였냐면, 1단지가 84의 조합원 분양가가 여기 보시면 17억이란 말이에요. 17억과 16억 4천. 좀, 이 정도 좀 차이가 나도록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이제 5,500으로 해서 19억 천 정도 책정을 했고, 1단지 같은 경우는 84가 20억, 아마 대충 이제 한 9천만 원 정도, 1단지가 더 높게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보면 26평이 16억 7천이고, 30평이 18억 5천, 그 다음에 34평, 뭐 36평 이런 것들이 22억 4천, 43평, 4평 그런 것들이 24억 6천, 가장 큰 56평이 28억 7천 정도로 추정을 했다. 그리고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가 16억 4천이고 106이 20억 천, 가장 큰 거 펜트 빼고 57평이 29억 4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의 주택형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신축 평형이 나와 있고, 요 값이 이제 분담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26평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가가 17억 정도 되고, 전용 8살이를 받게 되면 6,500만 원 정도 이제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 1단지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1단지에 여기 보시면 예, 27평 같은 경우가 8사를 신청하게 되면 한 1200 정도 분담금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7평의 대지 지분이 얼마냐면, 여기서 보면 27평의 대지 지분이 20.06평이다. 그런데 지금 26평의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18.08평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2단지 26평이 대지 지분이 한 2평 정도 더 작게 돼 있지만, 분담금은 오히려 1단지보다는 이제 1단지는 지금 1200 내는 걸로 돼 있잖아요. 27평이 대지 지분 20평인데 보시면 27평이 1200 정도 분담금을 내는 걸로 돼 있는데, 2단지 같은 경우는 6,500 정도를 이제 환급받는 걸로 나온다. 그리고 지금 30평 같은 경우는 이제 106을 신청하게 되면 1억 1,800을 내면 되고, 그리고 34, 36평 이런 것들이 106을 신청하면 이제 환급을 받고요. 130을 신청하면 7,800 정도 내면 됩니다. 그리고 40평대는 이제 전용 153, 이게 한 50평대 되잖아요. 50 초중반, 50평? 초중반 정도 되잖아요. 요런 것들이 이제 1억 한 4,700. 그리고 가장 큰 거 56평 같은 경우는 전용 182를 신청을 하게 되면 260을 이제 환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만약 펜트하우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한 22억에서 한 27억 정도를 이제 분담금으로 이제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1단지, 2단지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엔 이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2단지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입이 좀 더 높다.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를 좀 더 낮출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뭐가 있었냐면 사업비를 좀 적게 잡은 것도 한 가지 요인입니다. 이거 봐봐요. 기타 사업비를 한 18% 정도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서 이제 나중에 관리청구 가게 되면 이런 비용들을 추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어디냐, 사이트가, 서울 도시계획 포털 사이트에 가 보시면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 도서, 요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1단지랑 3단지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세액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저기 보면, 뭐, 102로,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이제 237동 103호 전용이 83이고, 추정 견적가액 18억 5천이고, 뭐 권리가액 나와 있고, 각 평형별 환급금이 얼마고 이런 게 이제 다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간평가가 이제 결국에 층이 올라가면 결국 이제 간평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그 평균치 가지고 이제 분담금을 계산했더라.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때처럼 각 층별로 이제 종전자산 간평가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도 좀 달라지는 그런 식으로는 이제 계산이 되지는 이제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 도시공간 포털에 도시계획 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람 기간에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람 기간이 4월 28일까지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이트 방문해 가지고 좀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이제 평당 800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일반 분양가를 이제 조금만 올려도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공사비 증액분 같은 경우는 충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주비 이자랑 이제 분담금 이자는 조합원 부담이고, 당연히 재건축 부담금도 이제 조합원이 이제 부담을 한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21평 같은 경우, 아니, 26평이 네이버 부동산에 21억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만약 전용 84를 분양 신청하면은 6,500만 원 정도를 이제 환급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0.65가 이제 환급이 되고, 뭐 이주비하고 중도금 이자 뭐 한 2억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맥스 3억이라고 보고, 추가 부담금은 이제 없다라고 보면 합치면 25억, 26억, 그러니까 25억 한 3,500 정도가 전용 84를 이제 분양 신청했을 때 실매입가가 된다라고 보면 이제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자, 여기서 아까 보니까 40평대가 네이버 부동산에 얼마나 올라 있었냐면, 40평대 28억 정도, 44평이 28억 정도에 올라왔어요. 44평이 28억 정도에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요거 가지고 만약 전용 153이면 거의 한 3, 4, 5평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걸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한 1억 4,700 정도 분담금으로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4평을 28억에 사서 전용 153을 신청하면 1억 5천 정도 분담금 낸다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1억 5천 전용 153을 이제 분양 신청을 했을 때, 그럼 이주비 뭐 한 2억 5천 이자 낸다고 치고, 재건축 부담금 3억 이렇게 하면 4억, 7억 이 정도 하니까 한 35억 정도의 50평대를 매수한다라고 보면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2단지 정비 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3단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